대화를 나눌 때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과 대화하며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존중받고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심리 중 이것을 잘 파악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어디서든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상대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눈에 띄셔서요.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가 봐도 초췌한 모습의 옷차림인데도 말이에요. 평소 잘 듣지 못한 예쁘다거나 인상이 선해 보인다는 칭찬을 들으면 사람인지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몇 번 대화를 나누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이 생기게 되고 그들의 의견에 거절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부탁하는 입장인데도 그들이 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착각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를 아십니까? 아주머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사이비에 끌어들이기 위함이겠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면 빠르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의 시간도 내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타스틱한 말 기술에 휘둘리지 마세요. 상대가 원하는 것 하나를 빠르게 먼저 파악하면 그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상대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이야기한 도를 아십니까? 아주머니의 부탁을 한 번에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상대방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은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처럼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끝을 흐리거나 끝맺음이 없고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는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잘 보이기 위해 그런 척하면 오히려 거절도 못하고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못난이로 생각하든 처음과 다르게 성격이 괴팍하다고 생각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거절이 처음엔 어렵겠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평가받는 대상이 되지 말고 내가 상대를 평가해 보세요. 상대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앤테이크 전략을 들어보셨나요? 가족이든 회사든 어떤 인간관계든지 먼저 주는 쪽이 주도권을 잡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신세를 졌다는 느낌을 받으면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감사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시 보러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전시회 티켓이 있는데 토요일 오전이 편하세요? 일요일 오후가 편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안 되지만 다른 날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 보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빚을 진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고객들과 상담하기 전에 항상 다과와 차 한 잔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먼저 대접함으로써 나의 제안을 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계산해서 주는 걸 믿진다고 생각하며 주머니 꽁꽁 싸매면 나만 손해입니다. 물론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먼저 주는 쪽이 상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수 위로 보이는 네 번째는 작은 일에 신경질 내지 말고 눈 감아주세요. 사사건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그들보다 내가 우위에 올라서기 위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도발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마음이 동요되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가족들을 위해 1시간 넘게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기랑 감자볶음, 찌개까지 만들어 대접했는데 남편은 먹을 게 없다고 투덜대며 혼자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더라고요.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 타격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음식에 나름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다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는 건 내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상대가 나에게 도발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행동에 동요되어 기분이 나빠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상황을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왜 저러나 하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눈 감아주면 됩니다. 또 내가 관대하게 넘어갔을 때 상대의 인성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비슷한 실수를 하거나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더 회방을 놓는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들의 도발에 노란하지 마세요. 한 수 위로 보이는 사람들은 표정도 마음도 언제나 침착하며 성숙하게 상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바꾸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내서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에너지를 5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또박또박 반박하는 것보다 완벽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졌습니다. 라고 말해서 상황을 빠르게 종료시키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상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상대방을 이기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싸움에서는 내가 이기면 그만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만만하게 생각하여 선을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어릴 때 만만해 보이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교실에서 도시락도 까먹었지만 엄격한 선생님 앞에서는 매타작 당할까봐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처럼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꼭 기억하셔서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상대보다 한 수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상대의 진짜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세요. 세 번째, 먼저 주는 쪽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일에 신경질 내지 말고 눈 감아주세요. 다섯 번째, 스스로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5가지 방법은 심리적으로 한 수 위처럼 보이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세울 것이 명확한 사람은 이 방법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절대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얼버무리더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보다
진짜 한 수 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상대에게 먼저 줄 수 있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남의 의견에 괜히 반박하여 억지로 우위를 차지하려 하지 마시고 실제로 무기를 하나 장착하셔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